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마이크로 사고를 안 치니까 영상으로 사고를 칩니다. 그죠? 네. 네. 내보내야 되는 광고가 사실 정해져 있죠. 왜 광고주들은 이거 내보내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거 감성돔 회하고 감성돔 매운탕 세트 요거 진짜 한상 차림이거든요. 참 먹을만한데 예. 이걸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엉뚱한 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2번 틀어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인데 위험하다고. 여러분의 밤 야식을 제가 책임지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네요. 대신 먹어드릴게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낮에 드세요. 자, 두 번째 뉴스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너지는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탈출하는 사람들. 요즘 국힘당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요. 국힘당에서도 그나마 좀 그나마 온전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국힘당이 이 정신병자들한테 점령당해버렸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망한다. 진짜로 정당이 해산될 수도 있다.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대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같이 극우 파시즘, 윤석열 파시즘에 취해버린 사람들 때문에 말을 못한대. 말 잘못했다가는 몰매 맞는데요. 야, 참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이미 붕괴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국힘당의 관계자들은 이대로 가면 국힘당 정당 해산이다. 아니, 어떻게 계엄, 쿠데타, 친위 쿠데타를 막지를 못했는데 사죄는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친위 쿠데타를 계속 옹호하고 있느냐. 벌써 12월 3일에 일어난 쿠데타를 그 이듬해 4월, 5월이 될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있고 옹호하고 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정당 해산밖에 없다. 정당 해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시민들이 그 또라이 같은 서울 강남과 TK 일부에서나 목격되는 그런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만 대한민국에 있겠냐. 그런 사람들 빼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가 국힘당 찍어주겠냐. 이딴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는 TK에 고립된 군소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이재명이 국힘당을 해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짜로. 예.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이지. 예. 그나마 제정신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국힘당에 남아있으려고 안 한대. 왜? 자기들 딴에 뭔가 좀 이제는 우리 윤석열 덜자.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잘못했다가 몰매를 맞게 됐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나오려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떠나는 거죠. 여기저기에서 붕괴되는 소식이 들립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오늘 한나라당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국힘당 쪽 추천으로 국회에서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지지 선언합니다. 동시에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이 양반은 57년생이야. 윤석열보다 4살 정도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딱히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환갑 조금 지났어.
자, 이 사람이 오늘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입당하려고까지 했어요. 이 권오울이라는 사람은 경북 안동에서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입니다. 3선 국회의원이에요. 원래 시작은 꼬마 민주당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이 꼬마 민주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속되어 있던,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민주당을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당시 민정당하고 합쳤죠. 이른바 3당 합당을 합니다. 이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당이 뭐다? 예, 바로 이 꼬마 민주당입니다. 그 꼬마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권오울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꼬마 민주당이 이 한나라당으로 합쳐지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서 탈당하고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죠. 아무튼 이 권오울이라는 사람은 이 꼬마 민주당이 한나라당으로 흡수 통합될 때 따라갑니다. 그리고 경북 안동에서 재선 3선까지 합니다. 총 3번 내리 연속으로 당선돼요. 그 뒤에 뭐 조금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선이 안 되죠.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 때 바른미래당으로 옮깁니다. 근데 바른미래당이 나중에 지금의 국민의힘, 옛날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되죠.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할 때 그때 따라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경북 안동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겁니다. 원래 뭐 노동운동도 좀 하긴 했었대요.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김영삼하고 뭐, 김영삼 쪽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3당 합당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약간 또 나름 또 한 가닥 있었던, 나름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권오울 전 의원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만 따라가느냐? 아니야. 이 사람뿐만 아니라 경북 안동의 상당수 국힘당의 그 지지자와 그리고 지역의 그 지역 의원들, 지방 의원들까지 권오울 전 의원과 함께 움직인다고 해요. 경북 안동이 어떤 데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정말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탈당 소식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런 소식도 들려요. 김상욱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울산에서 당선된 사람이죠. 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당선된 국힘당의 현역 의원입니다. 자, 이 현역 의원 김상욱 의원을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꽤 좋았던 모양이에요. 조선일보 측에서 이거를 그냥 미리 까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처럼 됐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됐는데 김상욱 영입이 거의 성공할 뻔했다고 해요. 지금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김상욱 의원이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내가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건 없다.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거 없다. 자, 이게 참 뉘앙스가 묘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안받으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인가? 자, 논란이 이어지니까 김상욱 의원 입장을 바꿉니다. 탈당을 고려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영입 시도를 했다는 것은 내가 공식 제안은 받은 바 없다. 그럼 공식 제안은 아니라도 의사 타진은 있었다. 뭐 요 얘기인가? 야, 이거
자, 의사타진이 있었다. 야, 이거 괜찮은 생각 같아요. 지금 이 민주당이 8표가 모자라가지고 매번 번번이 될 일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다면 8표를 어디서 좀 끌어오고 싶은 생각 참 많아요. 근데 끌어올 수 있는 표 중 하나가 이 사람 표인 거죠. 자, 아까 경북 안동에서 권오을 전 의원이 영입됐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 권오을 같은 경우 또 의미가 있는 것이 현재 경북 안동 지역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안동에 그쪽 당선되신 분이 뭐가 좀 물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재선거,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권오을 같은 사람은 그 재선거나 보궐선거에 투입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울산, 제가 알기로는 이 김상욱 의원이 울산 서구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울산에서 또 표 의석을 하나 확보한다면 이것도 영남에서의 괜찮은 교두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은요, TK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이희웅님께서 TK가 아니라 부울경이라, 쉽게 말해서 PK죠. TK가 아니라 PK. 예, 부울경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대구 경북이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특히 울산이라는 지역이 사실 국힘당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곳은 또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 세도 거기에서 꽤 만만치 않아요. 거기가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잖아요. 노동조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탄탄한 데가 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울산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이 당적을 바꾼다고 민주당 당적을 가진다고 해도 당선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될 가능성도 많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힘당이 내란당이 된 상황에서는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북 안동 같은 경우에 아까 권오을 의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글쎄요, 꽤 괜찮은 카드가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국힘당에서 전직 의원, 현직 의원 민주당으로 건너왔고 건너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래. 지금 몇 명한테 의사타진이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는 꽤 그럴싸한 답변을 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 의원이 누구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꽤 그럴싸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상욱 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끌어온 사람이 있죠. 바로 윤여준 전 의원입니다. 윤여준 전 의원, 이분은요, 사실 이 국힘당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보수 책사죠. 정책 브레인입니다. 김영삼 때부터 지금까지 저쪽 당 애들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컨트롤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윤여준이에요. 근데 이 윤여준이 최근 몇 년 동안 국힘당보다는 민주당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상임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이 윤여준이라는 분, 이 사진에서도 보시듯이 되게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노쇠합니다. 이분이 무슨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선거판에 와서 그냥 훈수 정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수 쪽 사람도 조금이라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국힘당 지지 못한다.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 도리이다. 마치 국힘당 탈출은 진흥순 뭐 이런 정도가 되는 얘기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여전뿐만이 아니죠. 지금 가장 놀라운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정규재와 조갑재. 이 두 사람이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비판을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뭐 조규재, 정규재, 정규재도 그렇고 조갑재도 그렇고 이 제자 돌림이 두 할배들 윤석열 엄청나게 지지했던 사람이고 동시에 이재명을 엄청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조규재나 정규재나 조갑재는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자 정규재나 조갑재는 박근혜 지지가 좀 강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한테도 약간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전적으로 윤석열만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재명 지지로 바꿨어요. 특히 어제 이 정규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대표 후보 수락연설을 엄청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증오의 표현이나 갈라치기라는 그런 표현, 품격 없는 이런 증오와 원망과 분열의 단어를 쓰지 않았다면서 엄청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정규재든 조갑재든 이재명 편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쪽 사람이 될 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딱 한 가지야. 그래도 내가 보수의 그 이론가들인데 내가 어떻게 계엄과 쿠데타를 한 놈을 지지해 줄 수 있겠냐. 뭐 요런 나름 자존심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쪽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들조차도 소위 말하는 보수의 이데올로그다 또는 스피커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탈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추가 탈당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아니, 추가 탈당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 의원들 중에 탈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권과 충청권에서 두세 명 정도는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이제 없어요. 국힘당에 대한 지지 이제 민주당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지가 다시 재선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몇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국힘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서울 외곽, 그러니까 좀 경기도에서 외곽, 그러니까 포천하고 가평, 양평, 여주 요쪽은 여전히 국힘당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요쪽의 지역구가 사실 이번에 앞으로 총선을 하게 되면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외에도 국힘당이 당선된 몇몇 지역구에서 탈당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도봉갑인가요? 거기도 그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 아무튼 추가 탈당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가능하대. 경기도나 충청권 중에서 현역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종인할배, 우리가 종인할배라고 부르는 김종인의 경우도 비슷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이 한덕수에 대해서 비판 칼날을 엄청 높게 세우고 있어요. 현재 김종인은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지지는 지금 약간 흐지부지 된 것 같고요. 한덕수에 대한 비판 목소리만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김종인도 이번에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김종인 같은 사람은 안 받아주고 싶은데 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사람들 받아주자거나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힘당이 현재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용적인 보수다, 중도 보수다, 그런 얘기 하기 싫어. 솔직히 대한민국 보수 중에 쓸만한 놈, 실용적인 보수라고 할 만한 놈 없어요. 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단세포 보수지. 이거 좀 볼만한 보수가 하나도 없어.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누가 온다고 해도 솔직히 제가 높게 평가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면 오는 건데 향후에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힘당이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지들이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의원들은 자신이 재선, 3선 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걸 이제 인지한 거야. 난파선에서 빠져나오는 중인 거죠. 자, 그러자 국힘당 측에서 좀 희한한 반응을 합니다. 자, 김상욱과 권오울 지금 민주당에서 영입했거나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원래 좌파였어. 예, 정신승리하는 거죠 지금. 원래 좌파여서 넘어가는 거다. 글쎄, 권오울은 모르겠지만 김상욱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예. 그러니까 얘네들 그런 거죠. 여우와 심포도 같은 겁니다. 높게 달려 있어서, 높은 데 달려 있어서 자신의 점프나 자신의 키로는 따먹을 수 없는 것이 포도였는데, 여우는 저거는 아마도 신포도일 거야, 안 익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죠.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따먹는 게 아니라 신포도라서 내가 안 따먹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여우 같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정신승리라고 하죠. 네. 원래 좌파였다라고 친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나 김문수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좌파였어. 김용호 주사파였어. 좌파 중에 얘는 좌파가 아니라 그냥 주사파였어. 주사파. 김문수 얘는 꼴통 사회주의자였어요. 함운경 지금 왜 마포에 지난번에 출마했다 떨어진 함운경 이 사람 같은 거 미문화원 점거 농성했던 사람이잖아. 말 그대로 좌파지. 거기다 호남이지. 그런데 지금 저쪽 당 가 있잖아. 저 새끼들은 이번 이 내란 사태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함은경이 그 새끼는 전두환과 맞서 싸웠다고 자기가 그렇게 뻐기고 있는데 어떻게 전두환의 더 배드 버전인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윤석열의 이 쿠데타를 보고 무슨 소리를 할지 어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쳐들어가 가지고 정말 뺨을 한 대씩 올려 붙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마저도 못 듭니다. 네. 마이다스님께서는 조경퇴도 좌파인데, 그렇죠. 하기사 한동훈도 좌파라고 하는 판에 뭐 지들 입맛에 안 맞는 거면 다 좌파지 뭐. 예, 이들의 정신 상태가 이런 겁니다. 지들이 잘못해서 무너져 내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빠져나가는 것들은 다 좌파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들의 수준입니다. 부디 그런 수준에서 더 성장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광자유제